많이 쓰고 제대로 보충을 해야지 진액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보충하는 거 이상으로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가동을 시키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심장은 불의 장기예요. 열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열은 수분을 말려버리잖아요. 계속 심장을 졸이는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진액이 고갈이 된다. 어떤 60대는 탱글탱글하고 건강하고 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40대 말인데도 몸에 진액이 말라가고 있다. 입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전신적인 진액 고갈 현상이 일찍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할까요? 자, 먼저 평균적인 어떤 진액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 30대는 당연히 진액 고갈이 거의 안 생깁니다. 야근을 하고 밤을 새고 스트레스를 받고 술, 담배, 커피를 해도 몸에 그렇게 건조감이나 건강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소모를 하더라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진액을 빨리빨리 생성해내고 보충해냅니다. 그래서 진액 고갈이라 할 만한 증상에 잘 시달리지를 않아요. 언제부터 사람이 그걸 느끼냐? 딱 40대 후반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랑은 다르네. 잠이 부족하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네. 눈이 뻑뻑하네. 코가 마르네. 입이 건조하다. 그리고 소화가 만성적으로 느려지는 그런 느낌.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0대 중반부터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노화라는 말보다 또 구체적으로 진액 고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화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진액 고갈 현상입니다.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어버리고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 이 모든 것들, 노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진액 부족, 진액 고갈로 인식을 하면 그건 하나의 해결 가능한 문제, 혹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진액이 뭔지 이미 머릿속에 알고 계실 거예요. 몸을 촉촉하게 하고 생명력을 만드는 책들. 이 진액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수분 아니야? 근데 단순히 수분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진액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몸 안에 있는 혈액을 제외한 모든 체액을 의미합니다. 골수부터 콧물까지 다 진액입니다. 땀, 소화액, 이것도 진액입니다. 침, 관절 윤활액, 이게 다 다른 것 같잖아요. 다 진액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액으로부터 물과 영양소를 받아서 세포기관이 그걸 사용을 해서 분비액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혈액에서 수분과 영양소를 받아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걸 진액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윤기가 있고 피부가 탄력이 있고 촉촉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딱딱하지 않고 몰랑몰랑 하면서 부드럽고 순환이 잘 되면서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는 그런 상태. 단순하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몸이 물을 저장하는 탱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액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충분한 양의 체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타고나기를 그 탱크의 용량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엄청 빼써도 계속 여유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치지 않는 사람들. 근데 타고나기를 뭘 조금만 해도 금방 고갈이 되고 지쳐버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진액을 여유롭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신정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탱크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 버티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하시죠. 나는 타고나기를 좀 부실하게 타고나서 참 억울해.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관리해낼 수 있고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래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뭘 해도 문제가 잘 안 생기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 타고난 이 탱크 용량을 믿고 너무 관리를 안 한 거죠. 과연 이 진액을 어떻게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딱 4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동들의 구조가 진액을 관리하는 기본이 됩니다. 진액은 혈액으로부터 공급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 영양소, 산소 이런 게 세포로 들어와야지 세포가 수분 기반으로 세포 대사 활동을 합니다. 혈액의 그 물, 영양소,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소화기로부터 흡수됐고 폐로부터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진액을 충만하게 잘 관리를 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는 거 이상으로 이상한 걸 안 먹는 거가 또 더 중요해요. 이유는 좋은 음식들은 진액을 충만하게 하지만 안 좋은 음식들은 진액을 깎아 먹습니다. 좋은 식습관이 뭘까요?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 적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음식이 이 생명체한테 좋을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이전의 생명체였어요. 식물이거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을 때 먹는 게 좋습니다. 즉 신선하게 먹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 먹는 게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되게 건조하고 물기를 다 뺀 음식들이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걸 다시 조리하기 위해서 물로 불려서 다시 먹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음식들이 왜 그렇게 건조한 상태로 유통이 되다가 우리가 먹을 때 다시 수분을 공급을 해서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할까요? 그 유통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수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식물, 동물,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가급적 최근까지 살아있었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안 좋은 음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보관 기간이 길었고 수분을 제거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음식들,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포함이 돼서 원래의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은 음식들, 전부 다 건강보다는 보관의 편의성, 유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음식들이죠. 또 일시적 자극을 주는 음식들, 진액을 공급하는 음식들은 습관이 안 되면 되게 맛이 없다고 느껴져요. 신선한 채소들, 육류들,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그게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가공식품에 오래 길들여져 있고 즉각적인 이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강한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맛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잘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짜고 달고 첨가물, 강하게 맛을 내고 건강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향들을 첨가를 해서 현혹을 하는 거죠. 혹은 자극을 위해서 매운 거, 그리고 흥분을 시키는 알코올, 그리고 건강에 이득이 하나도 없는 담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몸을 괴롭혀요. 실제로 괴롭힌다, 이 말을 또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진액을 고갈을 시킨다. 왜? 독이 되는 음식과 자극이 되는 음식들이 들어오면 일단 몸 안의 소화기의 점막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극에 의해서 소화액이 많이 분비돼서 필요 이상의 소화액을 다 소모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점점 소화액이 줄어들고 위 점막의 보호 능력, 소장 점막의 보호 능력은 다 떨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런 음식에 너무 장기간 노출이 되니까 소화장애, 변비, 설사 이런 소화기 질환들이 만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둘째,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제대로 잘 자야 됩니다. 잘 먹었으면 잘 자야 됩니다. 우리 몸은 눈 뜨고 활동할 때 모든 기관들을 다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채우고 보충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소모의 시간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시간은. 기관들이 활동을 안 하고 소모를 멈추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잘 때입니다. 잘 때는 소모를 멈춰요. 활동을 멈추고 대사를 최소화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어디가 부족할까? 충분히 깊은 수면을 자게 되면 뇌의 척수액이 늘어나고 호르몬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 양도 늘어나요. 그러고 나서 또 깨서 활동을 하면서 또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잠을 줄였거나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격히 진액이 소모가 됩니다. 채워주는 것은 몇 시간 안 되고 쓰는 게 많아졌을 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않았을 때 낮에 그 피로한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하니까 에너지가 더 듭니다. 진액을 저장하는 탱크가 아무리 큰 사람도 수면 문제가 생기면 길게 못 갑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고갈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진액을 소모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액을 저장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몸은 구조적으로 흐름상에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저장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장만 돼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생명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저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족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 안에 물고기들이 살면서 산소를 소비를 하고 똥을 싸요. 그러면 물이 탁해지고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그 물을 빼내는 이 배출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 물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게 양이 동일하면 이 수조의 높이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저장이 많이 되어 있다 해서 나가는 걸 막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계속 나가줘야 됩니다. 왜? 나가지 않으면 이 물은 좋은 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넘쳐버리죠. 그리고 이 물에 문제가 생긴 이 탁한 거, 독소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소모를 해야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똑같은 양이 유지가 돼요. 많이 쓰고 제대로 보충을 해야지 진액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보충하는 거 이상으로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가동을 시키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모든 우리 세포들은 손톱부터 머리카락까지 발 뒤꿈치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혈액이 흘러 들어가서 세포가 진액 활동을 하고 탁해진 혈액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흐름상에 존재해야 돼요. 모든 세포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세포는 아무도 없어요. 공급만 받고 배출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 끝부분 아주 말단에 그 세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써야 됩니다. 일일이 우리가 그걸 써야지 말초까지 뭐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해요. 그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곳으로 혈액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찌꺼기, 체액을 회수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맑은 진액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인물이 되겠죠.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살이죠. 붓죠. 하지정맥류 생기죠. 물론 하지정맥류 오래 서 있어서 생긴 사람 많잖아요. 오래 서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걷는 거, 계단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정맥류를 막아줍니다. 근데 서 있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물이 계속 중력에 의해서 제일 하체 쪽으로 몰리면서 거기 정맥들이 부하가 걸려서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움직여주고 오래 서서 일했으면 마사지를 해서 그 정맥 혈류가 흐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는 오래 서서 일했는데 무슨 운동을 해? 힘들어 죽겠어 하고 그대로 퍼져버리면 하지정맥류 금방 옵니다. 오래 서서 일한 분일수록 계단 오르기를 해서 하체, 종아리에 고인 혈액을 자꾸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정맥들이 다 망가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겠어요?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우리가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대로 잘 먹겠어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자극적인 걸 먹고 싶어서 통제가 안 돼요. 좋은 마음 상태에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기분이 나쁜데 그 상황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 기분이 안 납니다. 에라 모르겠다,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먹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면서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성적 통제를 상실하고 본능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통제를 하고 마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내 몸, 마음을 내가 통제 범위 안에 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해요. 수면 무너집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계속 각성이 일어나고 심장이 안정이 안 되고 두근거려서 잘 수가 없어요.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스트레스 받았고 잠도 못 잤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안 내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식, 달고 짜고 맵고 말초적인 음식들을 자꾸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결정적으로 심장에 자꾸 영향을 줍니다. 심장은 불의 장기예요. 열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열은 수분을 말려버리잖아요. 계속 심장을 쪼리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심장의 화기가 계속 작동을 해서 냉각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을 쪼려버리고 몸을 미열에 의해서 다 말려버립니다. 세포는 대사작용의 결과물로 열을 자꾸 내놓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핑을 해서 각 부분의 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냉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내서 자꾸 뜨거운 부분을 식혀주고 순환을 시키는 게 펌프, 심장입니다. 스트레스로 우리가 심장에 소위 말하는 화가 생기고 심박수가 높아지고 불안정하게 간다 하면 냉각이 안 돼요. 당장 열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열이 올라오냐? 냉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들이 얼마나 불쾌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체를 다 건조하게 만들죠. 생명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에너지 작용이에요. 에너지 작용을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기계입니다. 똑같아요. 기름을 먹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단순화시켜보면. 모든 에너지 작용에서는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식혀야지만이 유지가 됩니다. 항상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계 장치는 냉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 고장이 나요. 휴대폰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져요. 엔진에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이 과열돼서 고장이 납니다.
어떤 조명이든 필요 이상의 열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명이 짧아져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생명체, 세포, 모든 것들은 다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그 열을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맨날 열을 내놓고 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일정하게 가죠. 36.5도. 그건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물, 진액,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 신수라고 해요. 한방에서는 물을 저장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신장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의 기운은 심장,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장과 신장의 관계입니다. 크게 구조를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정확히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몸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계속 세포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없이 세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물의 기운이 동시에 몸에서 조화를 이루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액 고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수가 부족해진다, 진액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노화에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세포가 냉각이 되지 않고 진액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손상이 돼요. 수분 기반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는 수분이 고갈이 되고 열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세포가 자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화는 진액이 고갈되어 가는 과정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부분, 심장,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그게 심장 건강과 관련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4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식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 요 4가지를 제대로 컨트롤하면 건강 관리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진액을 소모를 하지 않고 진액을 모아야 된다. 내 탱크에 여유분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이 진액이 투입돼서 해결을 해버려요. 따로 건강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진액이 지금 모자라냐, 좀 여유가 있냐, 이걸 체크를 하면 돼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탱글탱글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인데도 골골할 수가 있다. 그 차이가 진액의 보유량 차이입니다. 지금 내가 좀 진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4가지를 관리를 잘 해내면 채워낼 수 있습니다. 실제 진액이 늘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표정, 사고방식, 기분, 그런 것들이 신체 활동의 결과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액이 현재 부족한 상태야, 혹은 내가 최근에 진액을 너무 소모를 했어, 이제 좀 아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액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본인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가서 여기 아프니까 두통 약 타 먹어야지, 수면제 먹어야지, 소화제 먹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액이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서초보감 단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 생산에서 사양벌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리뉴얼을 하면서 사양벌꿀을 야생화벌꿀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사양벌꿀이 훨씬 단맛이 더 강했더라고요. 야생화벌꿀을 쓰니까 조금 더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단맛은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낀다, 이런 식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의견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입에 붙는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다, 이 문제를 야생화 벌꿀로 바꾸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 서초보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 버전을 드셨던 분들은 야생화 벌꿀이 들어간 리뉴얼 버전을 드셔보시면 더 좋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먹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 야생화 벌꿀을 쓰면서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감히 가격을 제가 못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든 경청을 하고 있고, 제품을 드시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제품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리뉴얼 1, 2, 3 계속 갈 겁니다. 우리 제품을 길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 1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딱 바뀐 거 먹어보면
또 느낄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맛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제품이 이 단으로 만드는 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 저희가 한두 달 내로 계속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상급 재료들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맛이 달라요. 계속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항상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진액 늘 강조를 합니다. 이 진액이 뭘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세포의 생명 유지액.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까지 물, 영양소, 그리고 산소가 어떻게 잘 도달하느냐. 그게 곧 생명력의 핵심이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분 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포 활동에 쓰이는 액체를 총칭해서 진액이라고 합니다. 아직 진액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건조해졌네, 그러면 물을 자주 마시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건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물을 너무 안 먹는 분들이 물을 먹게 되면 훨씬 낫죠. 근데 그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모든 시스템들이 잘 작동을 해야지 내가 마신 물이 세포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결국 세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바탕으로 땀을 내고 점액을 분비해서 몸을 촉촉하게 만들고 소화액을 만들어내서 소화를 시키고 분비액들을 분비해서 그 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나게, 건조해지면 안 되는 기관들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세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세포 안과 밖은 다 물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윤활액이자 냉각수이기도 해요. 즉 진액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의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열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진액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체온이 조절이 안 된다, 너무 열이 올라오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기관, 내부 장기의 활동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촉촉해야지 생명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진액이 부족하면 이렇게 건조감도 생기고 몸에 소화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도 건조해지고 열 조절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진액이 부족하네? 그럼 나 물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음식 골고루 먹어야지. 그러면 괜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늘 강조하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 가장 최근까지 살아있었던 재료를 잘 섭취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선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거, 이게 몸에 진액을 외부로부터 주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래 보관됐고 건조해져 있고 보관한 지 오래된 것들, 진액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음식들은. 그래서 그런 걸 아무리 먹어도 몸에 진액이 생성되질 않아요. 어떻게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도 많이 먹고 신선한 음식도 많이 먹었어.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몸은 건조하고 눈도 뻑뻑하고 소화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먹고 마시고 했는데 왜 진액이 생성이 안 될까?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를 보면 됩니다. 음식이나 수분을 최초로 섭취하는 것은 입밖에 없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주입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은 혈관을 통해서 직접 주입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방법을 사용을 하면 몸의 시스템이 약해진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정상적인 경로를 사용해서 주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다고 링거를 맞으면 처음에는 좀 몸이 올라와요. 근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반응이 안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몸은 정상적인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위에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대장, 그 다음에 배출이 되겠죠. 소화기의 루트입니다. 이 소화기의 정상적인 루트에서 뭐가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뭘 한다 하더라도 진액이 세포까지 도달을 하지를 않아요. 자, 세포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장기는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영양분, 수분, 비타민 모든 걸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도달을 시켜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죠. 근데 위에서 정상적인 소화를 잘 해내지 못하면 소장에 좋은 영양소를 토스를 못 해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가 준비를 시켜야지 소장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분자 단위의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위가 운동 능력이 약하고 소화액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은 흡수하지 않아요, 그거를. 왜? 흡수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걸 처리를 못합니다. 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가 튼튼하면 소장이 굉장히 수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졌다. 그거는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액이 약해진 거예요. 위산. 강한 위산이 나와서 위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위를 관리를 잘못해서 위벽이 얇아져 있어서 강한 소화액이 나오면 더 힘드니까 병원 가서 소화액을 줄이는 처방을 자꾸 받죠. 그러면 자꾸 악순환에 걸립니다. 위가 제대로 해줘야지 나머지가 다 돌아가는데 세포가 진액을 제대로 생성을 하지 못하고 생명 활동을 잘 못했을 때 첫 번째가 위입니다. 위가 잘 작동을 하고 있냐, 위가 건강하냐,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가 잘 안 될 때는 많이 씹어주면 위가 하는 일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작은 단위로 많이 씹어주면 위가 좀 더 적은 자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가 약하면 더 씹어줘야 된다. 위는 소화를 잘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소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소장, 대장 같이 세트로 문제가 생기면 표가 나는 게 뭐예요? 대변의 형태가 문제가 생기겠죠. 변비, 설사, 대변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거나 토끼똥처럼 이렇게 완전 콩알처럼 나온다거나, 요거는 소장과 대장의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딱딱하게 나오는 것은 대장, 소장의 점액질들, 표면에 매끄러운 윤활액들이 부족하니까 엄청 건조해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한 대장, 소장의 환경의 결과로 변비가 생긴다. 대장, 소장의 점막이 건강한 사람들은 변비가 안 생겨요. 왜? 표면이 매끄럽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수월하게 촉촉하게 나와요. 대변은 그냥 음식물의 결과물이 아니고, 음식물도 있지만 장 점막들이 떨어져 나온 게 대변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장 점막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이 건강하고 유익균들이 많고 그러면 변이 그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변이 막 무르게 나오고 설사가 잦다,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위에서부터 음식을 잘 처리를 못해서 소장도 흡수를 안 하고 대장도 흡수를 안 하고 그냥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물, 영양분 포함해서 그냥 흡수 안 된 상태로 쭉쭉 나갑니다. 변이 풀어지고 이렇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물론 이게 덩치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먹어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은 아니지만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어쨌든 변이 딱딱하거나 풀어지거나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 대장이 물과 영양소를 흡수를 하면 바로 세포한테 바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물과 음식을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액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위장, 소장 이런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계도 같이 문제가 생겨요. 세트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가정을 했을 때 소화기가 멀쩡했어.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를 잘해서 세포로 주면 이제 모든 시스템에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소장에서 흡수하면 가장 먼저 가는 게 간에서 영양분을 저장하고 합성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혈류로 보내줘서 심장을 타고 혈관을 따라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세포로 도달을 하는 거예요. 소화기가 만약 멀쩡했다. 근데 혈류순환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심장이 약하고 활동을 안 하니까 소장이 아무리 잘 보내줘도 수압이 약해요. 혈관을 통해서 저기까지 도달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심장, 근육 이런 모든 것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혈액은 압력으로 인해서 몸 곳곳까지 손톱 발톱 끝까지 도달해야지 손톱 발톱이 건강하고 촉촉하잖아요. 근데 손톱 발톱이 메말라 있고 손끝이 말라 있고 손끝이 차갑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될 혈액이 충분히 도달을 하지 않으니 세포가 건조해지고 온도도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화는 잘 됐는데 내가 진액 부족에 시달린다. 심혈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움직여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 내가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액이 부족해졌다 하는 것은 만성질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질환이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질환, 암이든 뭐든 모든 질환은 진액 부족의 형태로 갑니다. 왜? 진액이 충만하면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질병을 이겨내고 암을 이겨내요. 근데 진액이 부족하니까 모든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노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간이 있죠. 어떤 걸 흡수를 해서 심장으로 영양분을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와 혈류순환계 사이에 간이 존재합니다. 간은 어떨 때 잘 고장이 날까요?
부담되는 걸 자꾸 많이 먹고 독소를 많이 먹었을 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간에 지방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지방간이 걸리는 거고, 자연적인 물질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음식들을 자꾸 먹으니까 간에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원래 먹어왔던 정상적인 자연적인 식품을 먹으면 간이 피곤하기는커녕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냐 안 하냐, 진액이 부족하냐 안 하냐, 이걸 확인할 때 각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건조해져 있는지, 땀이 부족해졌는지, 소화기가 건조해졌는지, 소화가 안 되는지, 눈이 건조한지, 침이 부족한지, 이 모든 게 진액 부족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살펴야 되냐, 소화가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좋은 걸 먹고 있는지, 변 형태는 똑바로 나오고 있는지, 혈액순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을 때 그걸 제대로 습관을 교정을 하고 좋은 행동 패턴을 내가 장착을 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로 경고 사인을 줘요. 몸은 소화가 좀 안 되네. 근데도 습관을 고치지를 않고 그걸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쳐요. 소장, 대장 문제가 생기고, 대변 문제가 생기고, 혈류순환 문제가 생깁니다. 손발이 차갑네, 몸이 건조하네, 그러면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체액순환을 도와줘야 됩니다. 심장을 강화를 해서.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모든 문제는 진액 부족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액,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많이 먹고 음식 골고루 먹으면 진액이 보충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몸 시스템 전체를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또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부분의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어떻게 채우느냐, 제가 한의사다 보니 그나마 음식보다 더 빠르게 채워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의 진액은 위 점막의 회복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한약재 중에 산약, 그리고 위 내에 정체되는 수분을 빨리빨리 밀어내서 소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물을 처리하는 백봉령, 이런 조합으로 하면 위 건강을 꾸준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간은 이런 헤비한 음식들, 그리고 죽은 음식들, 이런 걸 먹었을 때 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세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주면 간이 물질을 합성을 하고 찌꺼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약재 중에는 제가 추천하는 게 구기자, 감국, 이런 조합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혈액의 조성을 자꾸 좋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구기자, 감국 이런 조합은 눈을 맑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에서 좋은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혈액을 끝까지 밀어주기 위해서는 혈관의 건강도, 그리고 막힌 부분이 없어야 되고 혈액의 조성이 좋아야 돼요. 한방에서 이거 잘하는 영역이에요. 단삼, 홍화, 당귀, 지황, 작약, 이런 조합들은 혈액의 조성을 좋게 해주고 혈관이 막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보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폐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진액 차원에서 호흡기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혈중의 산소 농도가 좋아지고 혈액 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호흡기의 건강이 몸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줍니다. 지금 수분과 음식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걸 세포가 대사 활동을 할 때 물과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활동에 있어서 한 축이 호흡기다. 근데 호흡기 역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액이 충만해야 됩니다. 호흡기가 촉촉하고 건조하지 않아야 돼요. 호흡기가 마르고 건조하고 문제가 생길 때 진액 부족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호흡기가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사삼, 맹문동, 이런 조합이 호흡기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만 해주면 다른 쪽으로 번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설령 아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어주면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막아주지만 예방, 보호, 이런 기능이 강한 약재들이에요. 그래서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재들 특성이 굉장히 순해요. 장기적으로 길게 먹어도 좋고 다 좋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리 몸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쓰고 움직이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약해지고 건조해지는 부분을 지엽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지,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이런 걸 먹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중심에 놓으면 문제들은 점차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지금 딱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지금부터 많이 움직여서 겨울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운동을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